자, 시작을 해 봅시다. 워낙 중요한 단어이라서 잘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대응이라는 게 있거든. 대응이라는 친구는 이제 두 개의 집합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집합을 x, 한 집합을 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1, 2, 3이라는 원소가 있고 여기도 1, 2, 3이라는 원소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대응은 뭐냐면 그냥 x 원소가 y 원소를 택하는 여러 가지 약속들을 통틀어서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대응이라는 거는 그냥 x 원소가 y 원소를 지 맘대로 택해도 괜찮아. 지금 보니까 3은 안 택했지. 2는 두 개를 택했지.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게 대응이야. 근데 우리는 그 대응 중에서 아주 특수한 친구를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 중에 특수한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대응이라는 대응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 있다면 그 원소들 중에 함수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여튼 자, x가 1, 2, 3입니다. y도 1, 2, 3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1, 2, 3, 4가 있다고 칠까? 자, 그러면 편의상 1이 2를 선택했고 2가 4를 이미 선택했다고 하자. 자, 이때 이 친구가 함수가 되려면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3이? 오, 정말로? 좋아요. 저 변상 그래프로 주어진 대응이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사실 1은 잘 선택했어. 2도 잘 선택했어. 근데 3은 선택하지 않았잖아, 맞지? 원래 대응이 함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모든 x의 원소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3이 선택을 하지 않았잖아, 맞지? 3이 선택을 하지 않는 대응은 함수가 아닙니다. 이제 3이 선택을 해야 돼. 오케이? 3이 선택을 할 건데 3이 누구 중에 선택해야 돼, 무조건? 민지야, 누구 중에 선택해야 돼? 3이 무조건 1 아니면 3. 정말로? 그건 아니야, 알았지? 그건 아니야. 1, 2, 3, 4 다 선택해도 괜찮아. 오케이? 근데 반드시 집합 y의 원소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혹시 근데 3이 욕심쟁이라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될까? 아니요. 네 개를 선택하면 될까? 아니요. 그건 안 돼. 3은 무조건 한 개를 y의 원소 중에서 택해야 됩니다. 근데 같은 걸 선택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편의상 3이 2를 선택했다고 하자. 그러면 결국 두 번째는 뭐지? 두 번째는 y의 원소 중 한 개를 선택한다. 이건 좀 잘못 썼는데 모든 스몰 x가 아니고 라지 x의 원소. 자, 모든 집합 x의 원소가 y의 원소는 몇 개를 선택한다고? 한 개를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조건은 몇 가지인 것 같아? 두 가지 나왔지. 모든 정의의 원소가, 모든 x의 원소가 y의 원소를 몇 개 선택한다고? 한 개 선택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대응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겠다고? 함수라고 부르겠다. 이제 괜찮니? 그러니까 함수를 판정할 수 있어야 됐지 먼저.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정보가 필요할까?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정보가 필요할까? 세 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라지 x라는 친구를 뭐라고 부르지? 정의역이라고 불러왔지. 라지 y라는 친구 뭐라고 부르지? 시역이라고 하면 안 돼. 공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공역.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이 2를 선택하고 2가 4를 선택하고 3이 2를 선택하는 저 대응의 약속을 가리켜서 대응 관계라고 부릅니다. 괜찮니? 그 세 개가 함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야. 방금 뭘 말했지? 정의역, 공의역, 대응 관계. 대응. 오, 너무 잘했어.
다시 세 가지 뭐였지? 정의역, 공역, 대한민국. 정의역, 공역, 대한민국. 근데 쌤이 진짜 여러 번 말했지만 오늘 또 말할게. 어떤 사실을 기억하는 때는 말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많이 중요하지. 오케이? 혼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뭐 이제 옆에 사람들 많으면 좀 그렇지만 혼자 공부할 때는 좀 중얼중얼하면서 정의역, 공역, 대관계 하면 좀 이게 도움이 많이 돼. 알았지? 뭐라고?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함수 하나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지금 1이 누구를 선택했지? 2를 선택했지. 저걸 가리켜서 1의 함수값이 2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는 누구를 선택했어? 4. 그럼 2의 함수값이 4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은 누구를 선택했어? 2. 그러면 3의 함수값도 2인 거지. 그리고 그때 선택된 애들의 총 모임은 누구야? 2와 4잖아, 맞지? 그걸 우리는 치역이라고 불러. 즉 함수값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니? 그러면 봅시다. 그러니까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민지야, 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 이 친구는 이 친구 이름 뭐라고? 이 친구 이름 뭐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응 관계를 지금처럼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왜냐면 우리는 이제 주로 식을 다루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꼭 식이 아니라 문장이나 지금처럼 이렇게 벤 다이그램에서의 화살표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관계식을 fx는 x의 약수의 개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럼 1의 약수는 몇 개지? 어? 어. 2의 약수는? 2개. 3의 약수는? 2개. 4의 약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대응도 우리는 함수라고 할 수 있지. 소위라 저거 왜 함수야? 두 가지를 만족해서 모든 x의 원소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지? y의 원소를 한 개씩만 선택했다. 이 두 개를 만족하면 뭐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한다. 괜찮아? 오케이. 다시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몇 가지라고? 세 가지라고. 오케이. 함수가 되기 위한 대응의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 알았지? 두 가지. 어쨌든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함수를 배웠니? 배우지 않았니? 배웠지. 그럼 그때의 함수는 뭐가 잘못되었네? 잘못되지 않았어. 왜 잘못되지 않았을까? 함수 구성할 때 몇 가지 필요하다고?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근데 약속이 있어. 어떤 약속이냐면 정의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함수가 정의되는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하기로 했대. 괜찮아? 1차 함수는 정의역을 말하지 않으면 그냥 모든 실수가 정의역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말 안 해도 괜찮은 거야. 그 다음에 공역도 뭐래? 말하지 않으면 그냥 모든 실수래. 그럼 1차 함수도 공역이 모든 실수인 거 맞잖아, 맞지? 따라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냥 정역은 모든 실수, 공역은 모든 실수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응 관계만 주면 돼.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였던 거지. 여기가 괜찮니? 오케이. 다시 정역이 언급되지 않으면 그 함수의 정역은 뭐야? 정확히는 함수가 정의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이게 뭔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fx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이 함수의 정역은 뭐지? 이 함수의 정역은 뭐지? 다시 말을 정확하게 할게. 함수가 정의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여기에 1 넣으면 정의가 되니 함수값이 나오니 나오지 않니? 안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걔는 빼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2분의 1 넣으면 나와 안 나와? 나와. 100분의 1 넣어도?
1억을 넣어도 다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모든 수, 1을 제외한 모든 수가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입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보자. 이 친구는 이 함수의 정의역은 뭘까? 우리는 함수는 반드시 정의역과 공역은 뭐라고 했지? 실수의 부분지 다른 거예요. 실수 오면서는 얘기해 무조건. 근데 여기 x에다가 만약 2보다 작은 수를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 얘가 허수가 되어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이 친구의 정의역은 2 이상의 실수예요. 다시 그러면 함수가 정의되는 실수의 집합 뭐지? 함수가 정의되는 실수의 실수 전체의 집합. 이거 말이 까먹었지? 그 사이? 약간 바보? 맞군요. 함수가 정의되는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순간 바보가 되는 기분이야. 말이 순간적으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 아까 까먹는 바람에 그 다음 뭐 하려고 했는지 또 까먹었어. 괜찮지 뭐.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치역은 뭐지? 1, 2, 3이 치역이 나왔지. 이렇게 선택된 애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이제 치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그 다음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몇 가지라고 하고 계속 하고 있지? 세 가지. 근데 쌤이 저기 함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 건 총 몇 가지인 것 같아? 총 몇 가지인 것 같아? 네 개를 쓰고 있어, 맞지? 네 개를 쓰고 있어. 여기서 이 F라는 것은 사실은 대표하는 기능만 가져. 사실 기능이 없는데 그냥 저 함수는 이놈, 저놈 이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함수 F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왜 쓰다 말았어? 두 함수가 같대 라는 말은 두 함수 서로 같다는 말은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같다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아? 다 이렇게 써, 알았지? 그럼 저건 뭔 말이지? F 안에 딸려있는 얘기들과 G 안에 딸려있는 얘기들이 똑같다라는 얘기. 근데 F는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정보를? 세 가지. 뭐? 정역, 공역, 대응관계. 그 세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G에 그것도 정역, 공역, 대응관계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 말이 두 함수 같다는 얘기야. 괜찮아? 오케이. 저는 집중이 안 되지? 좀 중요한데 사실. 결국은 논리 싸움이라 어느 레벨 이상 가면. 자, 첫 번째. 이제 사실 같아야 되는 게 총 몇 가지라고 했지? 세 가지라고 했잖아. 정역, 공역, 대응관계 맞지? 근데 관례적으로 두 개만 씁니다. 보통은 이제 정역, 공역 같다는 그냥 한 줄에 써. 상대를 조금 덜 중요해서. 두 번째가 뭐였지? 여기서 관례적으로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같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 이름이 G면 저기를 뭐라고 쓸 것 같아? GX. 함수 이름이 H면 HX 이렇게 쓰겠지, 맞지? 이렇게. 이게 무슨 기호였지?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대응관계 같다는 말과 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요 말이 뭐지 근데? 모든 이거 이름 뭐였지?
정육의 원소 x에 대하여 fx와 gx가 그게 대응관계 같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1번이야) (2번이야) 이 주황색을 쓴 것 중에 요 흰색 표현의 의미는 1번이야 2번이야? 함수값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식 같다는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알았지? 식 같으면 같은 값을 넣으면 당연히 결과가 어떻게 돼? 당연히 똑같겠지. 하지만 식이 다르더라도 그냥 함수값만 같으면 같은 함수인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민재야, 민재야. 네. 쌤이 이 예를 왜 들었을까? 저 예를 왜 썼지? 정육과 공육이. 쌤이 지금 뭐 설명하고 있니? 지금 뭐 설명하고 있니? 필수가 같은. 그러니까 두 함수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고 있잖아, 맞지? 근데 보니까 1번은 이 함수와 이 함수가 같다, 맞지? 만족했다. 이제 뭘 확인하고 싶은 거야? 가 같으면 두 함수가 같아지는 거지. 그 대응 관계가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은 얼마 나와? 2 나옵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은 2 나옵니다. 0 넣으면 0 나옵니다. 0 나옵니다. 1 넣으면 2 나옵니다. 그러면 다 어때? 같습니다. 모든 대응 관계 다 똑같지. 그러면 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는 어떻다고? 식은 다르다, 맞지? 식이 같은지 다른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아예 중요하지 않다. 아예 중요하지 않다. 오케이? 물론 식이 같으면 어떻다고? 같게 되긴 할 거라고. 오케이?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예언아, 지금 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이 예에서 같을까 다를까? 다요. 아 달라요. 다시 쌤이 지금 f라는 함수를 말한 건 이 친구에 대해서 누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야? 정역과 공역이 언급되지 않은 거지, 맞지? 언급되지 않으면 뭐라고? 얘는 우리 정역을 혹시 실수 집합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기호로, 집합 기호로? 실수가 리얼 넘버예요, 리얼 넘버. 그래서 이니셜 따서 R이라고 씁니다, 맞지? 그러니까 얘는 정역도 라지 R이고 공역도 라지 R인 함수가 되겠지, 맞지? 오케이? 얘가 정역이고 얘가 공역인 함수야. 근데 이 gx는 정역이 뭐지?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야, 맞지? 그러니까 수학에서 가장 강력한 예외가 분모가 연결될 수 없다, 맞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x 더하기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사실은 뒤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괜찮아? 왜냐하면 이 식과 이 식이 계산상은 똑같은데 그건 1이 아닐 때만 똑같은 거야. 1이 되면 얘는 2인데 얘는 없잖아, 맞지? 대응 못한다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는 fx와 gx가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이쯤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나머지 모두 갖고 한 개라도 다르면 다른 함수인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69쪽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함수의 그래프라는 걸 이야기할 건데,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이게 그래프의 정의입니다, 정의.
개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뭘 이야기하는 거지? 좋아요. 그래프는 뭘 보고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뭐야? 그래프의 정의는 뭐라고? 집합이잖아, 집합. 어떻게 나타낸 거지?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을 한 거지 않지? 얘가 뭐라고? 그래프야. 오케이. 그래프는 사실 집합이야, 집합.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E에서 F의 그래프는 뭐지? F의 그래프는? 이게 그래프입니다. 괜찮니? 좋아요. 많이 어려워. 자, 그래프라는 게 뭐지? 정역에 속하는 x에 대해서 x, fx x와 그때의 함수값을 순서쌍의 각 항으로 가지는 그런 순서쌍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함수의 그래프야. 그러니까 정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1과 0과 1 세 개가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고 그때의 함수값이 1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순서쌍 하나, 그리고 0 넣으면 0 나오잖아. 순서쌍 하나, 1 넣으면 1 나오잖아. 순서쌍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이렇게. 자, 근데 쌤이 지금 뭘 그린 거야? 물음표 그린 거잖아, 맞지? 물음표가 생기잖아. 왜 생기지? 우리가 아는 그래프랑 조금 다르다, 맞지? 그치? 우리가 아는 그래프는 뭐야? 맞지? 사실 우리가 아는 그래프는 이거야. 이 친구는 이걸 내가 방금 뭐라고 읽었지? 요 마이너스 1,1을 뭐라고 읽었어? 순서쌍이라고 했어, 맞지? 근데 모든 순서쌍은, 그러니까 두 개의 항을 가지는 모든 순서쌍은 좌표 평면 위의 점과 1대1 대응돼.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점을 찍은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그 점을 찍은 걸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아는 그 그래프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점을 찍게 되면 얘가 그래프야. 또 불편하지. 왜? 우리가 아는 그래프는 그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그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정역의 원소가 3개면 함수값도 3개야. 그럼 찍을 수 있는 좌표도 몇 개야? 3개야. 즉 이 점 3개가 주어진 함수 f의 그래프인 게 맞습니다. 오케이? 만약 이제 교과서에서 이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점선을 그려놓을 수 있는데 그건 그냥 보조선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그래프는 점 3개야. 다시 정역의 원소가 3개면 이 집합의 원소가 3개라서 그래프는 점 3개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괜찮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요 점 3개는 그래프의 즉 이 집합의 기하학적 표시라고 불러. 여기가 괜찮아? 자, 근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사실 그래프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야? 원래 의미가 뭐야? 그래프가? 원래 그림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 맞지? 영어로, 맞지? 그래서 원래 의미 그대로 이제 이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시를 앞으로는 그냥 그래프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 3개가 그래프가 된 거야 지금부터. 괜찮니? 오케이.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가끔 진짜 가끔 이 정리를 쓰시오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이번에 영고랑 어느 학교더라? 아니 두 학교에서 그 합집합과 교집합과 차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쓰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 거 알지? 우리 동네에서는 두 학교 있어.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쓰라고 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알았으면 좋겠어. 정말 그러니까 그 사실은 합집합, 교집합 그 정의보다 훨씬 더 안 나오긴 하는데 왜냐면 중요하진 않으니까 사실은. 그래도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것도 알았으면 좋겠어. 이것도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도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 수학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잘 안 되면 뭐 개념이 부족하니 뭐 이런 얘기를 사실 가끔 하거든. 근데 이런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념 공부는 제대로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야.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았지. 수학을 잘 알면 뭐가 중요하다고? 개념이 중요하다며. 근데 이거를 소홀하게 들으면 이건 좀 이상한데. 쌤 생각입니다. 어쨌든 수학은 논리의 탑을 쌓아가는 거라서 논리의 밑바닥이 부실하면 아주 높이 올라가기는 사실 힘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이 사실 재능이라는 말로 채워져. 그래서 이제 사실 잘하는 애들은 크게 막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쑥쑥 채워지는 거예요. 원래는 평균적인 조건이라면 차곡차곡 쌓아낸 애가 더 유리할 거 같은 조건이에요. 자, 여튼 다시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는 뭐라고? 다시 한 번 더 집합이라. 오케이. 뭘 원수로 가지는? 순서 쌍을 원수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집합이 우리가 이 예에서 이 친구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럼 우리가 아는 그 그래프는 뭔데? 공식적인 이름은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시고, 그리면 이 순서 쌍들과 즉 이 좌표들과 좌표면이 전부 정확히 1대1로 대응되기 때문에 저렇게 찍어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다. 아니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시를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이 친구를 그래프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친구를 그래프라고 부르겠다 하고 이 파트가 딱 끝나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가 되기 위한 조건이란 걸 해야 되거든. 함수의 그래프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였지? 대응 중에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개였다고. 뭐였지? 모든과 하나. 그러니까 모든 정역의 원소가 함수값을 하나씩만, y 원소 중에서 하나씩만 택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 맞잖아. 그러면 이 친구도 함수의 그래프가 맞겠지. 지금 정역 원소 몇 개 있어? 정역 원소 3개 있지. 근데 그 3개에 대해서 함수값들이 하나씩 선택되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해? 세로선을 그어서 -1에서의 함수값이 한 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세로선을 그어서 0에서의 함수값이 한 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세로선을 그어서 1에서의 함수값이 한 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만약 여기 점이 하나 더 있었어? 그럼 1은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2개 나온다는 얘기. 그럼 함수의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세로선 그었을 때 무조건 몇 번 만나야 돼? 한 번 만나야 돼. 우리는 그걸 수직 근데 선을 무한히 많이 걷는 게 아니라 뭐만큼 걷는다고? 정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걷는 거야. 정역 자리만 걷는 거지. 정역 아닌 곳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이 최소한 이 예선 내가 여기다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 없어? 그건 정역이 아니면 되겠고. 어떤 얘기하는지 알겠지? 정역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물을 때는 정역이 보통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그러니까 선을 무한히 많이 그어야 되지. 무한히 많이 그을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판단하는 거지 사실. 효아야,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 많이 하고 있어? 네. 자, 이렇게 그려진 3개의 그래프가 있다고 하자. 자, 이 친구는 함수의 그래프가 맞니? 이 친구는 함수의 그래프가 맞니? 이 친구는 함수의 그래프가 맞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몇 번 만나? 2번 만나는 점들 있잖아, 맞지? x 하나에 y가 2개 대응되니까 함수가 아니다, 맞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선을 그어도 무조건 몇 번 만나? 어떻게 선을 그어도 무조건 몇 번 만나?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괜찮니? 자, 쌤이 지금 그 69페이지, 쌤 개념으로 69페이지까지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뭐 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함수라는 단원이 중요하다 사실 다 알고 있지. 조금 중요할까 많이 중요할까. 사실 고등학교 수학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야.
여기 했잖아. 수원 세 과목 중에 수원 세 단원 중에 대수 세 단원 중에 두 단원이 제목이 뭐야? 제목이 함수야. 미적분원 전부 다 함수가 들어있죠. 오케이? 미적분 2까지 하는 사람은 미적분 2는 아예 함수 이야기 끝이야. 물론 수열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수열은 사실 이런 거와 관련이 있어.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라서 점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수학의 정말 큰 부분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뭐야? 함수인 거야. 너희가 이거를 적당히 하고 그냥 문제 A 프라이드 몇 개 맞고 그걸로 만족하면 뒤에 가서 무조건 밟고 시작한다. 부탁할게. 뭔가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를 쓰는 거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1225번을 쌤이 좀 풀 거거든. 이제 풀기 전에 조금 고민을 해보시죠. 1225번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이 함수의 관식, 여기의 관계식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거는 당연히 어떻게 그래프로 그려지든지 간에 세로선을 그으면 한 번씩만 만든다는 사실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상태야. 그럼 저 친구가 함수의 그래프가 되려면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어차피 모든 x 자, 다시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몇 가지? 첫 번째가 뭐였지? 모든. 두 번째가 뭐였지? y의 원소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거야.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한 개 선택은 이미 보장돼 있어. 이 원래 2차 함수의 관계식이라서. 근데 누가 보장되어 있지 않지? y의 원소 중에서 선택한다는 게 보장되어 있잖아. y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13 사이잖아, 맞지? 근데 이 친구의 함수값이 1보다 더 작거나 13보다 더 큰 일이 생겨버리면 그러면 y의 원소 중에 선택한다는 그걸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어?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친구가 어디지? 대칭축이 1이지 1. 그럼 살아있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3까지 맞지?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 대칭성이야.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니까 당연히 오른쪽을 더 멀리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맞지? 쌤이 근데 너무 멀리 그려버렸다, 맞지? 어쨌든 살아있는 그래프는 어느 만큼이라고? 요만큼이라고. 요만큼이 살아있는 그래프.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되어야지만 저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공역이 어디지? 공역이 어디지? 1부터 13 사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1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면 될까, 1이? 아니잖아, 맞지? 우리는 함수값들이, 즉 그래프의 y좌표가 전부 다 공역 안에 들어있길 바래. 즉 1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13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y는 이 직선이 이렇게 있고 y는 13 직선이 이렇게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주어진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주황색 그래프의 최소값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최대값은 1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최소값은 a-1이 되네. 이 친구의 최소값이 여기가 a-1이 되고요. 최대값은 3을 대입하면 되니까 9 빼기 6이 되어서 a 더하기 3이 되겠고, 즉 a 더하기 3은 1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1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의 범위는 2 이상 그리고 10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어려워? 괜찮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풀이를 따라오는 것도 따라오는 거지만 논리가 좋았으면 좋겠어. 자, 우리 1226번 잠깐 볼까? 자, 그 함수에서 f-2는 얼마지? 부등식을 만족하는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위에 식에 넣어야 돼, 밑에 식에 넣어야 돼. 위에 위에 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는 어디 넣어야 돼? 밑에 그러면 얼마 나와? 0 그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그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지? 그러면 1231번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이제 가하 조건에서 FP는 P를 만족한다. 소수일 P가 소수이면 그러니까 보니까 P가 여기 F 안에 그 대입되는 값, 즉 인풋으로 이제 그 소수가 있을 때 함수값이 P라는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풋이 소수가 아니면 함수값을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FAB는 FA 더하기 FB라는 관계를 만족한다.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면 우리가 함수값을 구할 수 없으니까 소수가 되도록 저렇게 쪼갤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 거야. 오케이. 자, 진행을 해봅시다. 문제에서 F100의 값을 구하자. 그럼 이 100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곱해서 100이 되는 수는 사실 너무 많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좀 쉽게 생각해서 F10 더하기 F10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 근데 이렇게 해도 우리는 함수값을 구할 수가 없잖아, 맞지? 근데 누가 좋지? 소수를 원하잖아, 맞지? 그래야 함수값이 나오거든. 그럼 10은 누구와 누구의 곱이야? 2와 5의 곱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F2 더하기 F로 고쳤을 수 있지. 뒤에 거도 F2 더하기 F로 고쳤을 수 있지.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은 전부 다 소수로 이루어져 있네. 그래서 2가 몇 개? 5가 몇 개? 그러니까 결국은 4 더하기 10이 되어서 24가 되지. 잘 이해했니? 잘 이해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 기억, 니은, 디귿 문제라고 나왔다고 하자. 그럴 때는 결국 이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를 어떤 특징을 가진 함수인지를 이해하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 얘는 뭐 하는 함수야?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백을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건 모든 소인수들의 합이야. 2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5. 2가 2개, 5가 2개 이렇게 돼. 그럼 F14는 얼마지? 9. F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맞지? 2 더하기 2 더하기 3. 그래서 7 이렇게. 이렇게 만약 이게 이 문제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엮여서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편하게 풀 수 있도록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냥 땀냈네?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1, 2, 3, 4, 5 문제 번호가 매우 멋있군요. 1, 2, 3, 4입니다. 자, 1, 2, 3, 4라는 문제가 있는데 1, 2, 3, 4번은 F 4분의 x-1이 얼마라고? 2x-1이요. 그때 F2의 값을 구하자. 어떻게 풀까? 그러니까 우리가 fx를 구해서 풀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풀었으면 좋겠어. 얘가 2가 되는 x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정렬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냥 내가 굳이 이걸 정리해서 이쁘게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에 무엇을 대입했을 때 2가 되는지를 찾는 게 낫다는 거지. 뭐 넣으면 2 나올 것 같아? 그럼 9를 넣어? 그럼 답은 얼마? 그치?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자, 1, 2, 4, 1 봅시다. 1, 2, 4, 1. 1, 2, 4, 1. 치역은 뭘 가리키는 거지? 실제로 나온 함수값의 범위를 가리키는 거야, 맞지? 우리가 어쨌든 함수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 사실 매우 중요한 접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2차 함수를 그려봅시다. 근데 지금 대칭축이 얼마지? 대칭축 2분의 5잖아, 맞지? 대칭축이 2분의 5입니다. 그 다음에 정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6까지야. 그럼 0이 더 가까워, 6이 더 가까워? 2분의 5랑 0이랑 6 중에 누가 더 가깝지? 0이 더 가깝잖아, 맞지? 그러니까 0을 이쪽에 적당히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멀리 이렇게 그립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그래프가 이만큼이기를 원하는 이만큼이. 근데 문제에서 치역이 얼마부터 얼마까지래? 근데 치역이란 놈은 실제로 정확히 그 값만큼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 어디 있어야 돼? 제일 작은 최소값이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 돼. 여기가 b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함수값이 실제로 제일 작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제일 클 때 b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치역은 y가 될 수 있는 값이 아니라 실제로 y가 된 값들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함수값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할게? 지금 우리가 아는 정보가 뭐가 있지? 꼭지점에서의 y좌표가 얼마다고?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f 2분의 5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쓰게 되면 지금 fx의 관계식에서 미적계수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잖아, 맞지?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겠네. 괜찮아? 그 다음에 6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라고? b라고. 즉 f6이 b라고. 그러면 우리는 a를 구했으니까 f6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b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괜찮니? 그래도 괜찮아?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역은 뭐야? 정역은 x잖아, 맞지? 사실 교과서에서도 x라고 하거든. 근데 결국은 함수에 대입될 수 있는 값이야, 맞지? 아니 대입되어야 하는 값이 정확히는, 그치? 그걸 우리가 보통 줄여서 인풋이라고 많이 이야기해. 혹은 독립변수라는 표현도 쓰거든.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 알았지? 어쨌든 이제 인풋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괜찮아? 공역은 뭐지? 공역은 다시 함수값이 되는 값이야, 될 수 있는 값이야? 될 수 있는 값이야. 꼭 선택되어야 돼, 안 선택되지 않아도 괜찮아. 선택되지 않아도 괜찮잖아, 맞지? 그러면 치역은 뭐지? 된 애들, 선택된 애들이 치역이잖아, 맞지? 함수 값들의 집합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히 이 범위부터 이 범위까지는 치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그래프 속에 딱 들어맞아요. 괜찮지? 자, 1, 2, 4, 2랑 1, 2, 4, 3도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서 자 1, 2, 4, 1을 보게 되면 x가 정육의 원소가 마이너스 2와 1과 a 세 개가 이렇게 있대. 자, 그 다음에 관계식이 fx는 bx 제곱 마이너스 2bx 더하기 3이래. 그리고 치역이 마이너스 5와 4를 원소로 가진다. 그러니까 치역은 뭐라고? 이제 많이 힘들어? 보고 있어. 많이 힘들어? 봅시다. 치역은 실제로 뭐 하는 거라고? 실제로 선택된 애들이 많지. 그러니까 이 함수 2차 함수가 아니지 맞지? 관계식이 2차식을 풀인 거야. 2차 함수는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돼 원래 일반적으로. 자 어쨌든 봅시다. 관계식은 2차식은 맞죠? 자 그럼 여기에 뭐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1 넣고 a 넣고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맞지? 같아야 되는 거야. 뭔 소리야? 미안. 딴 생각 잠깐 했어. 마이너스 또 2 넣고 1 넣고 a 넣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2와 1과 a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은 뭐밖에 없어야 돼?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맞지?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혹시 B에 대한 조건이 있나? 없군요.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요 관계식을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있니? 이제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쌤이 뭐라고 했지? 2차 함수 제일 중요한 게. 쌤 근데 맨날 같은 말이야 사실. 대칭성이야. 대칭성이라고 알아볼 수 있다면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얘를 B로 묶어내볼까? 뭐 하고 싶니? 이렇게 쓰고 싶잖니 맞지? 그러면 얘는 물론 이 계산을 암산으로 적당히 생략할 수 있으면 매우 좋겠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질문 있어? 여기서 우리는 뭘 관찰했지? 대칭축이 얼마라는 사실을? 1이라는 사실을 관찰했어. 그러면 2차 함수는 2차 함수의 대칭성이라는 말은 뭘 뜻하는 거지? 대칭축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함수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방금 정렬 원소는 몇 개인데? 치역의 원소는 몇 개인데? 그러면 어떤 두 점의 사이 함수값은 서로 어때야 한다는 얘기야? 같아야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누구는 절대 같을 수 없어. 꼭지점. 꼭지점은 몇 번 나타나? 딱 한 번 나타나잖아, 맞지? 그러니까 1은 꼭지점이라서 딱 한 번 나타나는 점인 거야. 그럼 누구의 함수값과 누구의 함수값이 같아? 마이너스 2의 함수값과 a에서의 함수값이 같은 거지. 괜찮니? 그러면 상황이 두 가지가 있겠다, 맞지? 첫 번째는 어떤 경우? 2차 함수가 아래로 올록해서 여기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고? 마이너스 5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고? 4이고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민재가 방금 내가 뭐라고 했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대칭성. 대칭인 성질이 알았지? 대칭인 성질. 다시 민재야. 2차 함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대칭성.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야 한다고? 같아야 한다. 이 길이 지금 얼마야? 3. 여기 얼마? 여기 얼마? 그게 A야. 괜찮니? 잘 이해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합시다.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 F1은 여기다 1 집으면 뭐 나와? 없어지고 마비 더하기 3 나오지.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5라고. 그럼 B는 얼마가 돼? 넘어가면 8? B가 8? 오 잠깐만. 자 그럼 B가 8? 뭐라고? 조금 이따가 B가 마이너스 8이야. 근데 지금 우리 그 4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4 나와야 되잖아, 맞지?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9B 마이너스 B 더하기 3이지. 얘는 8B
더하기 3이 되지. 네. 근데 b가 8이래. 그럼 얘가 4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래로 블록이 아니었던 거지 사실. 자, 위로 블록을 바꿔봅시다. 두 번째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여기가 1이야? 여기는 얼마야? 4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 함수가 같게 되는 거. 여기가 a. 네, 민지야 2차 함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대칭선 대칭선. 여기를 얼마? 3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3입니다. 그래서 a가 4. 아까와 똑같은 거야.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저기다 다시 1을 대입합시다. 다시 1을 대입하게 되면 0 빼기 b 더하기 3이 4가 돼야 돼.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1인 거지 맞지? b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때 이제 4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오는지를 관찰하면 되겠지. 여기다 4를 대입하게 되면 9b 빼기 b 더하기 3는 8b 더하기 3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5인 거 맞니? 맞지. b가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이게 만족하는 케이스. 두 번째가 만족하는 케이스가 될 거고 따라서 a는 4이고 b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 괜찮네.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1, 2, 4, 3 갑시다. 1, 2, 4, 3. 요것도 조금 어려워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에서 x가 1부터 8까지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래. 1부터 8까지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7이래. 우리가 이제 치역을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잠깐 사이드안이죠. 우리가 정역은 x라고 쓰잖아, 맞지? 공역은 뭐라고 쓰지? 특별한 거 있으면 이제 y가 공역을 나타내거든. 이제 치역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 이게 치역의 이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 것 같아? 치역은 누구의 집합이라고 했었지? 쌤이 정답. 쌤 충분히 넌 확 박힐 만큼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함수값들의 집합. 이렇게. 치역은 함수값들의 집합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정역의 원소 x에 대해서 fx 즉 함수값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렇게. 괜찮니? 저게 치역의 정의입니다. 근데 가끔 함수 단원에서 선지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저런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가끔 시험에 나와. 이렇게. 첫 페이지에 그걸 딱 만났네. 그 시험장에서. 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안 외웠네. 이렇게 된 거지. 첫 페이지에서 말리면 안 된다. 알지? 오케이. 부탁합니다.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잘 알았으면 좋겠어. 시험에도 잘 안 나와, 알았지? 가끔 나와. 근데 그 가끔 나오는 게 나한테 나오면 어떡해. 물론 나는 아니지만. 나는 시험 치지 않잖아. 여튼 자, 합시다. 민지야. 네. 스마일 좀 해줘. 쌤 제 역시는 어디까지인가요? 오늘? 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그러면 뭐 민정은 일찍 와서 열심히 했으면 너무하다 맞지? 너무하다고? 아니 쌤 무슨 제 역시는 어디까지인가요? 진짜 제 앞뒤 안 보여서. 민지야. 그냥 수업만 해. 쌤 진짜 수업만 해야 돼. 사이드. 근데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쌤이 근데 인생을 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야. 기브 앤 테이크라고. 너가 놀았잖아. 그건 뭐야? 돼. 이거 해야지. 근데 비합리적이야? 근데 몰라. 일단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지금 우리 시험 진짜 얼마 남았어? 너 시험 언제 시작이야? 40일 남았어. 40일 안에 이거 진도 다 끝내고 40일이면 충분히. 복습하고 두 바퀴는 돌아야 되는데 저희 어? 진도 어디? 우리 안 시험 충분해! 함수까지인가? 아니요? 네, 뭐가? 저희 시험 범위가 함수까지예요? 끝까지 네? 끝까지 근데 끝이 함수야 이게 우리 함수 그러니까 우리 함수 이게 전부 다 함수라서 그거 다 들어가요? 당연하지 이게 전부 다 저희 남은 그거 아니지. 전부 다 넌 집합부터 해야 되다가 근데 저희 우리도 너희는 명제부터 근데 이게 쉽지 않아? 사실 보충을 해야 될 판이야 지금 진짜요? 예? 진짜 어려워 예?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창문여고 시험이 문제 끝나면서 창문여고 다른 학교로 늦어도 한 일주일 늦었지 지금부터 2주 이상 차이 나볼 정도 처음이야 쌤도 물론 그런 적이 있었지 코로나 때 어디 학교더라? 1월에 시험 친 학교 있어 네. 그러니까 2학기 기말고사를 1월에 쳤어 진도는 어떻게 근데 코로나 때 코로나 터지면 학교 뭐 했어? 휴교했어 몇 명 이상 나오면 학교를 그냥 쉬어 시험 못 치는 거야 그니까 터질 때 됐다. 뭐라고? 터질 때 됐어요. 바이러스. 그전 150년 동안 없었는데 나 어쨌든 합시다 근데 진짜 급해 진짜 네. 쌤이 어제 퇴근을 했어 어머 깜짝아. 그리고 쌤이 근데 퇴근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 한 2-3시간 걸리는 일이 있었거든 근데 쌤이 어제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잤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 6시에 일어나서 그거 다 하는 거야 오. 내가 어제 일찍 잔 대신에 어떤 일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이제야 너가 과거의 즐거운 시간을 객관에 지불한 거야 이제 어떻게 돼? 지금의 즐거울 수 있는 시간들 다 반납하고 보고해야 되는 거야 오? 자 여러 가지 함수를 풀어야 할 생각입니다 자, 아니 왜 정신이 이상해져 가고 있어? 어? 어디까지나 쌤 마음은 함수를 끝내고 싶다. 예, 함수 끝내고 싶습니다. 근데 아니 안 되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거다라는 얘기야. 네. 어? 못 끝나.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프리뷰까지 할 생각이야. 늘 수행했는데. 맞다. 나도 저희 사회 국사. 우리는 자, 합시다. 아, 근데 이제 간단히 저렇게 쓰기도 합니다. F RGX라고. 괜찮니? 치역이 뭔지는 알겠니? 치역은 함수값들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치역이야. 치역이 뭐라고? 아니 듣고 있어서 그러니까 뭔데? 그 치역이 소율아. 그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을 가지는 뭐였지? 맞아. 함수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괜찮니? 오케이. 자 이제 해봅시다. 가조건에서 뭐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7이래. 그래서 쌤이 이걸 하나 쓰고 싶어서 살짝 말을 꺼냈다가 진도 어디까지 나가요 때문에 틀렸다 맞지? 자, 저걸 쓰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나조건 봅시다. 나조건은 뭐냐면 F1부터 F8까지 나오면 얼마래? 자, 모든 함수값들을 다 더하게 되면 이게 40이래. 자, 근데 쌤이 좀 어려운 거 물어볼 거거든. 자신 있는 사람. 지금 눈을 번개같이 피해버리네. 자, 우리 스트레스 좀 해봅시다. 자, F1부터 F8까지 더하라고 했잖아, 맞지? 진짜 어려운 건 아니야. 저거는 저 40이라는 것은 그러면 치역의 원소의 합과 같을까? 지금 정력의 원소가 몇 개지?
8개지. 치역의 원소가 몇 개야? 7개. 그러면 어떤 한 치역의 원소는 몇 번 선택된 거야? 2번 선택된 거야. 그러면 치역의 원소의 합과 함수값들의 합은 다르겠지, 맞지? 그 얘기한 거야, 알지? 다들 이해했니? 무슨 말이지? 네. 민지 혹시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지말로. 응. 쌤이 설명하는 게 맞는 거 맞지? 네. 민지야 치역이 뭐니? 치우기요. 여기서 치역이 뭐야? 이쪽. 오? 네? 치역이 뭐야? 이쪽이요. 설명이 부족했구나. 다시 치역은 그러니까 치역은 선택된 애들의 집합이에요. 그쪽 아니면 저렇게 세 개만. 아 이쪽 오른쪽. 얘는 안 되죠. 얘는 안 되고 네. 알고 있었던 거지? 아 네. 진짜요? 이거는 아 그래 맨 앞에 나와 있는데. 그래. 아이, 알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치역은 뭐라고? 치역은 1, 2, 3이 맞지? 네. 그러면 치역의 합은 얼마니? 6, 근데 함수값들의 합은 얼마니? 9, 나보고 오. 뭐예요? 3 더하기 2 더하기 1. 아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아니 3이 두 번 선택됐으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그러니까 함수값들의 합이라는 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가 함수값의 합이잖아, 맞지? F1이 얼마야? F2는? 2, F3은? 3, F4는? 4. 그래서 어?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3이 나오였어요. 야, 난 지금 아니 얘랑 필승 설명이 진짜 엄청 어렵네 오늘. 아니 진짜 잘못 나왔어요. 많이 잘못 나왔어요. 선생님 옷 뒤집어 입은 거 아니에요? 앞뒤가 바뀌었어? 아니 그냥 뒤집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결혼하는 그런 방금 기울이가 말했어, 소리가 말했어. 저 아니, 아니 저 아니. 진짜 아니요. 김소리예요. 진짜 김소리. 방금 목소리 너무 똑같았어. 아, 진짜. 자 봅시다. F의 치역의 원소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얼마래? 6이래. 이게 뭔 말이지? 지금 치역의 원소가 몇 개라고? 7개. 7개.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6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지? 8이나 2나 그러니까 우리가 1부터 8 사이에 차이가 6 나는 수는 몇 개 있을까? 1부터 8 사이에서 차이가 6 나는 수는 2개밖에 없어. 1, 7이랑 2, 8이랑 맞지? 그러니까 다음 조건은 치역이 1부터 7까지이거나 또는 2부터 8까지라는 얘기야. 여기가 괜찮니? 네. 근데 1부터 7까지 나오면 얼마일까? 위원이 계산하고 있어. 그런 거 같았어. 근데 누가 하겠지 뭐 이런 표정이라서. 28 28 맞지? 28 맞지? 오케이. 맞는데. 자, 근데 28에다가 우리 그 치역이 7개 막 정경의 원소가 8개인데 정경의 원소가 8개인데 치역의 원소가 7개래.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지? 어떤 한 원소는 2번 선택되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떤 두 수는 어떤 한 수는 2번 더해도 괜찮은 거야, 맞지? 그러면 치역이 만약 1부터 7까지면 1부터 7까지 더한 거에다가 그 사이 숫자 중 하나를 한 번 더 더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그래도 42가 될 수 있어 없어? 28에다가 1부터 8까지의 수 아무리 더해봤자 42가 될 수 있어.
자, 2부터 8까지 잡으면 얼마일까? 35지 35. 35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서 2부터 8까지의 수 중에서 어떤 한 수를 더해서 41을 만들 수 있어? 7을 더하면 되네. 아 그러니까 사실 치역이 누구라고? 2부터 8까지고 두 번 선택된 놈이 누구라고? 7이라고. 두 번 선택이 7.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 문제에서 뭐하래? FA와 FB는 n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래. 그 말은 뭐야? 두 번 선택된 놈을 찾으세요 이거야. 얼마? 이게 답입니다. 자, 예연아, 두 함수가 서로 같기 위한 조건은 몇 가지였지? 사실 세 가지라고 했어도 괜찮긴 한데 어쨌든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말해 알았지? 혹시 두 가지가 뭔지 지연이가 기억나니? 잠깐 울고 와도 괜찮아. 근데 내가 진짜 설명 못하나 보다. 정역과 공역이 같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지? 두 번째가 어려워. 그럼 초성을 써줄게. 초성을. 대응 관계 공 버그거리. 안 생각하는. 자, 대응관계 같은 거예요. 근데 대응관계 같다는 말이 의미가 뭐였지? 같은 x를 넣으면 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x를 넣으면 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걸 우리는 대응관계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즉 식이 같다가 틀린 건 아니지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식이 같지 않아도 두 함수가 서로 같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1245번 풀어보십시오. 1245번. 나왔어? 네. 오, 빠름. 어떻게 하면 되지? 같다.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둘이 같으면 되고 2 넣고 2 넣고 둘이 같으면 되죠, 맞지? 그거 풀면 그냥 A, B 나오겠지? 그렇게 푸는 겁니다. 걔가 제일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우리 1, 2, 4, 8 갑시다. 1, 2, 4, 8. 이게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요거랑 딱 세트가 되는 문제를 몇 개 있거든. 그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맞겠었나? 오, 완전 괜찮았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역이 뭐래? 정역이? 1, 2, 4, 8 문제에서 정역이 뭐래? X 세제곱 플러스 2. 아, 정역. 아, 정역은 뭐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 안 돼 있어? x에서 정의된 이라는 말은 정역이 x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알았지? 자, 오케이. 자, 공집합이 아니라 근데 이 친구가 공집합은 사실 함수가 아니긴 해서 어쨌든 보자. 자, 이 f랑 g랑 같은 함수가 되게 만드는 정역의 개수를 구하시오가 문제 요구사항입니다. 뭔 말이야? 나누는 거. 자, 우리가 함수가 갖기 위한 조건은 지어라 몇 가지? 세 가지도 괜찮아. 근데 일반적으로 몇 가지라고 한다고? 두 가지라고 한다고. 오케이? 정역, 공역 같다를 보통 한 줄에 쓰게 돼 있어. 교과서도 그렇게 쓰기 때문에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오케이? 다시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지? 정역과 공역이 같다. 근데 공역에 보통 괄호를 치는 거야. 여기서 그 공역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그냥 실수라서 무조건 같은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민지야 뭐였지? 두 번째가 대응 관계가 같다. 대응관계 같다는 말의 의미가 뭐 있는지 혹시 기억해? 정역의 원소를 집어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라지 X 원소를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 맞지? 뭔가 있겠지 그래도.
그 친구를 편의상 스몰 a라고 하자.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가 라고 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저 a는 저 스몰 a는 뭘 만족해야 돼? 뭘 만족해야 돼? 저 a를 넣으면 f에 넣은 결과와 g에 넣은 결과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도 함수 같을 수 있는 거야. 맞지? 오케이? 해봅시다. 집어넣자. a 세제곱 더하기 2랑 여기 fa가 될 거고 2a 제곱 더하기 a랑 요거랑 뭐 하도록? 같도록 하는 a가 집합 x의 원소라면 된다는 얘기야. 괜찮지? 그럼 이거는 뭐야? 5글자. 뭐지? 3차 원정식.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았지? 자 해봅시다.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제로. 원래는 조립제법 쓰는 건데 얘는 너무 잘 생겨서 a 제곱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가끔 이제 문제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많다는 말은 약간 모순적인 편이에요. 어땠어요? 요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럼 a는 누구야?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2. 선생님 방금 조사를 뭘 썼지? 거나라고 썼잖아. 맞지? 그 말의 의미는 사실은 이 a가 될 수 있는 놈이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어도 괜찮다야. 반드시 집합 x의 원소일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면 집합 x는 모두 몇 개지? 마이너스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럼 총 몇 가지? 8가지. 근데 그 중에서 누구는 빼자고? 공집하면 빼자고. 몇 개? 7. 그래서 2의 세제곱 빼기 이렇게 하죠. 이제 여기까지 괜찮아? 네. 정말로? 왜 관찰력이 떨어졌나? 어쨌든 근데 이제 결국 써놓고 나서 보니까 굳이 여기서 스몰 a를 도입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둘이 같은 값이 나오게 만드는 x들을 원소로 가지면 되긴 하는 거야. 그래서 굳이 a 안 써도 괜찮아. 진짜는. 괜찮니? 연아 살아있니? 갔어? 자 그러면 우리 그 여기까지가 일단 진도는 끝날 거고요. 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프리뷰를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 시간에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쌤이 열심히 설명하고 쌤은 공부에 대해서 그 정글 이론을 믿는다. 조금 다른 표현이 이상했네. 어쨌든 뭔 말이지? 정글 이론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는 정글과 같아서 사람이 한 번 지나간다고 길이 생기지 않아. 너희들 한 번 들었다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사람이 정말 많이 지나다니면 정글에도 뭐가 생겨? 길이 생겨. 너희들이 정말 많이 생각하면 머릿속에 지식의 길이 생길 거야. 그 문제는 오래 걸린다. 그래서 많이 반복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은재야, 넌 한 번 지나가면 길이 나니? 저는 한 번 지나가도 그게 다시 다 사라지던데요. 그러니까 자주 여러 번 지나가야 돼. 정글에도 한 번 지나가면 길 생길 것 같아? 이미 너 몸이 너무 안 나가서 지나가서 땅에 충격을 주지도 못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 바로 길 생기겠지. 오케이? 네. 그럼 어떻게 하지? 여러 번 자주. 그래. 자, 어쨌든 갑시다. 전화. 네. 방금 규아랑 예은이가 조금 거슬렸어. 다시 들어. 오늘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보는데 근데? 아니 뭐 보는데? 야야야 진짜 안 돼. 규아야 예은아 손 잘 안 해도 됐습니다. 자, 규아야 여러 가지 함수는 몇 가지 함수야? 5개? 4개? 혹시 여러 가지 함수 4개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어?
두 개 지금 나왔어. 1대1 함수랑 1대1 정의랑 이렇게 두 개고 상수함수도 상수함수 이렇게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네 가지도 다 외웠으면 좋겠어. 오케이? 우리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몇 가지였지? 두 가지였어, 맞지? 뭐였지? 정역의 모든 원소. 그 다음 뭐였지? y의 원소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런 게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사실. 두 함수가 갖기 위한 조건은 몇 가지였지? 두 가지였어. 뭐였지? 정역 공역이 같다. 병렬이. 이거를 알아야 돼, 사실은.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야. 논리로 푸는 거였어. 잘 알게. 자, 합시다. 자, 여러 가지 함수로 네 가지인데 우리 첫 번째 거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1대1 함수입니다. 한글로 쓸게, 한글로.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이제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쓰는 함수, x1, x2과 x2가 정역의 원소일 때, 그러니까 모든 정역 원소 임의의 x1, x2에 대한 이런 표현을 쓰거든. x1과 x2가 다르면 f x1과 f x2도 다르다. 이걸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불러. 자, 근데 그 수학적 표현이 우리한테 약간 편한 쪽에 가까워, 불편한 쪽에 가까워. 불편한 쪽에 가깝잖아, 사실은. 맞지? 그러니까 얘를 내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표현으로 바꿔서 익힐 수 있다면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이때 정역의 원소잖아, 맞지? 아까 쌤이 정역의 원소를 영어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던 단어가 있는데 기억해? 인풋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알지? 정역의 원소는 보통 인풋이라고 많이 불러. 그리고 모두 이야기는 혹시 기억나? 네 글자였는데 독립변수라고 불러. 근데 인풋이 간단해, 독립변수가 간단해. 인풋이 간단하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 인풋을 더 많이 쓰는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x1과 x2는 정역의 뭐야? 원소야. 아까 정역 원소를 뭐라고 부른다고? 인풋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그 정역 원소 둘이 뭐 하대? 다른데. 그럼 나는 이거를 인풋이 다르면이라고 읽을 거야. 괜찮니? 그럼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 아웃풋도 다르다. 괜찮니?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값을 대입하면 서로 다른 값이 나오는 거야. 서로 같은 값을 넣으면 당연히 같은 값이 나와야지. 그건 함수가 되어야 돼. 함수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그래야 돼. 맞지? 함수는 무조건 몇 개 선택해야 돼? 한 개 선택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1대1이라는 조건을 붙게 되면 서로 다른 값을 대입하면 서로 다른 값이 나오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자, 소율아. 잠깐만 기다려. 자, 이 함수는 1대1이 알았지? 아직 함수를 완성하지 않았다, 맞지? 그러면 이번에는 4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다시 이 함수는 1대1 함수야, 맞지? 4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개? 2개야, 2개. 왜? 4랑 3이랑 같아 달라? 다르잖아, 맞지? 서로 다른 값이 대입되면 서로 다른 함수값이 나와야 된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말은 4는 누구를 선택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다른 애가 미리 선택한 애는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지, 맞지? 4가 선택할 수 있는 누구? 주제 누구? 3 아니면 4. 그렇지, 3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면 이 함수는 무슨 함수?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럼 다시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있다.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있다. 맞아. 다들 잘 알겠지만 이 중에서 하나는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고 하나는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가 없다. 뭐가 안 되는 친구지? 이해가 안 되는 친구잖아, 맞지?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아까 쌤이 했던 얘기를 생각해봐. 서로 다른 값이 들어가면 함수값이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 달라야 된다고. 맞지? 근데 우리 함수값은 혹시 x 좌표니 y 좌표니? 함수값은? 그럼 우리 인풋을 뭐로 써? x로 쓰잖아. 맞지? 아웃풋을 뭐로 써? y로 쓰잖아. 이렇게 헷갈리네.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값은 y 좌표야. 근데 이 그래프 위에 지금 y 좌표와 같은 점이 보이니? 이 점과 이 점 y 좌표 어때? 이 점과 이 점 y 좌표 어때? 이 점과 이 점 y 좌표 어때? 다 똑같잖아, 맞지? 근데 문제는 이 두 점의 y 좌표 같은데 그때 x 좌표는 그때 x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인풋. 지금 이 값이 대입되었을 때 함수값이 이거야. 이 값이 대입되었을 때 함수값이 이거야. 둘이 어때 지금? 이게 서로 다른 값이 들어가면 뭐 해야 된대? 달라야 된대. 지금 이거는 거나 이거는 거나 어떻다는 얘기야? 함수값이 전부 다 똑같잖아. y 좌표 같다는 건 똑같다는 말이야. 그럼 얘는 1대1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못 쓰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선택된 함수값에 대해서 그 함수값이랑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다른 점이 없어요. 그 말은 내가 가로선을 그으면 몇 번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한 번만 만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어도 한 번. 이렇게 그어도 한 번. 이렇게 그어도 한 번. 조금만 더. 조금 많이 더. 이제 쌤한테 정지로 보는 말이지. 아니 절대. 이렇게 그려진 함수. 요 두 점의 x 좌표랑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려진 함수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 있어. 봐봐. 여기 지금 4가 선택이 되었어, 안 되었어? 안 되었어. 그러니까 1대1이 되기 위해서 안 선택된 애가 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요 사이에서 함수값이 없잖아, 맞지? 안 선택되었을 뿐이야. 안 선택되면 안 된다? 그렇게 1대1은 있어, 없어? 없어. 1대1 함수는 없어. 괜찮아? 그래서 그냥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번 이하 만나면 돼. 괜찮지? 근데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이거야. 요렇게 그려지는 거. 이 친구는 가로선 그으면 몇 번 만나지? 한 번 만나지, 맞지? 사실은 밑에 이렇게 그으면 만나 안 만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는 되는 거야. 괜찮니? 괜찮아? 몇 번이지? 아니 이제 가요.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네? 아, 예, 쌤. 아니 파워. 아니야, 쌤. 너무 좋아요. 봅시다. 두 번째는 1대1 대응입니다. 근데 미리 이야기할게. 오늘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할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른다. 이렇게. 쌤이 진짜 바라는 건 늦어도 다음 주, 그 다음 주쯤에는 진도가 끝나길 바래. 늦어도 2주 안에 진도를 끝내고 싶어. 오케이? 진짜로. 이건 농담을 하는 얘기 아니야? 농담 아니더라. 어쨌든 봅시다. 근데 쌤 엄청 무섭게 말하지 않았어? 왜 웃어? 자, 어쨌든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쌤 동생들 옛날 다 쫄았어. 아니야, 리얼 팩트야. 자, 어쨌든 합시다. 자,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뭐냐면 또 두 가지를 만족하는 함수야. 또 잘하고 싶지 않니? 저는 완전 열심히 들었어요. 자, 봅시다. 또 두 가지 알았지? 근데 보니까 이 함수에서 어떤 특정한 정의를 만족하는 상황이 두 가지에 걸려있는 경우가 진짜 많지. 그렇지? 이것도 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대1 함수예요. 그러니까 1대1 함수 중에서 좀 특수한 경우를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자, 근데 두 번, 이거 이상하다. 여기서 이거 이렇게 가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까지 만족하는 함수. 스마일. 예. 뭐 했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면 빨리 갈 수 있고. 기성도 이거 좀 오래 하지 않았어요? 야, 이렇게 12시간 잤어. 쌤 6시간. 몰라. 12시간 자고 6시간 푸는 거 하루가 강한데? 자, 봅시다. 네. 우리 하지 않고 딱 여기 1대1 대응까지만 설명하고 가보실게 진짜. 네.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도 할 생각인데 그거 안 하겠다고. 네. 괜찮아? 네. 더 이상은 좀 그렇다 그렇지? 네. 봅시다. 네. 이 함수가 뭐야? 1대1 함수는 되는 거야. 이 친구는 공력이 뭐지? 이 1, 2, 3, 4, 5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 나왔지. 치역은 뭐야? 1, 2, 3, 5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 나왔지. 그러면 지금 공력과 치역이 같은 상태야 다른 상태야? 달라요. 다르다 맞지?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안 아니에요. 된다. 오케이? 그러려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누가 없어져야 돼 여기서? 4. 4가 없어져야 돼. 다시 말해서 정력의 원소의 개수와 공력의 원소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게 유한집합일 때. 그래야 1대1로 짝이 지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대1은 사실은 누구에 더 가까운 거야? 1대1 대응에 더 가까운 거지. 그래야 1이 다 짝지어져야 사실 약간 1대1 느낌이 있잖아. 맞지? 1대1 함수는 약간 러프한 조건이고 1대1 대응은 조금 더 엄격한 진짜 다 하나씩 완벽하게 짝에 맞춰줘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는 거야. 괜찮니?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몇 가지라고? 두 가지라고. 뭐?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력이 같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 중에서 누가 1대1 함수이고 누가 1대1 대응이야? 제가 1대1 하면서 얘가 1대1이에요. 정말로? 제가 대응 얘가 함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가로선 그어서 한 번 이하 만나면 돼. 둘 다 괜찮은 거야. 1번은 둘 다 통과했어. 두 번 조건이 뭐지? 뭐랑 같다고? 근데 내가 지금 이 함수들에 대해서 공력에 대한 언급을 했나 하지 않았나? 근데 공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지? 모든 실수라고. 그러면 이 친구는 치역은 뭐야? 양의 실수야. 공력은 뭐야? 실수야. 둘이 같아 달라? 달라.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되지 않는 거야. 괜찮니? 자, 이 친구를 보자. 이 친구는 무조건 한 번 만나지 않았지. 근데 이 친구도 공력과 치역, 이 친구는 공력과 치역이 어때? 공력도 모든 실수, 치역도 모든 실수.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는 써놨지? 저기 음의 실수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였지? 뭐만 되면 돼? 이거만 되면 1대1 함수야. 그러니까 가로 그어서 한 번 이하 만나기만 하면 1대1 함수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더 넓은 집합이야? 1대1 대응이 더 넓은 집합이야? 대응. 1대1 함수야. 그러니까 둘 다 1대1 함수가 된대. 근데 1대1 대응은 뭐만 된대? 얘만 된대.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거야? 1대1 함수가 훨씬 많은 거야. 그리고 그 중에 특수한 경우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치역과 공력까지 같으면 1대1 대응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함수이면 이걸 우리가 P라고 하고 1대1 대응 이렇게 쓰게 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이야 필요해. 얘가 더 크다고 했잖아, 맞지? 우리는 큰 쪽으로 화살표를 쏜다. 그래서 화살표 맞는 친구가 바로 필요 조건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니? 왜? 좋아요, 왜? 선생님 뭔가 설명 이상하게 했나?
빨리 끝내라고. 아니요. 아니 끝내긴 할 건데. 다시. 여기까지 합시다. 이건 참을 동안 와. 고생했어.